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 쭉 짚어왔던 그 민간 위탁 업무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민간 위탁 업무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우리 부서별로 그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했던 문제점들, 질의할 때 도출됐던 문제점들 우리 기획실에서 다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예. 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각 부서에서 이런 민간 위탁 업무는 행정 권한의 변경이잖아요. 행정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에 인감도장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절차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치면서 2년차 행정사무감사의 민간 위탁 업무를 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이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한 인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위탁 업무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네. 광역 전처리 시설. 지금 저 전처리 시설이 생기고 나서부터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CCTV 관제센터, 위탁인지 용역인지 그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산골 영화관, 톱밥 배지 센터, 순환버스 위탁한다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도시재생센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위탁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정말 위탁 업무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직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부터, 예, 그걸 그냥 위탁 주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 근거 조례가 없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요. 그 특수성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요. 위탁 동의안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은 건들이 많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라는 거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절차를 거치면서. 네. 위탁인지 용역인지 대행인지 용어 개념 정리도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위탁금 산정 기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적자나면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수익금이 생기는 위탁 업무, 위탁 시설에 대한 세입 처리 기준도 없어요. 수탁자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그냥 행정의 뜻을 잘 따라줄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냥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산에서 통계목 설정. 지금 본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민간 위탁금인지, 민간 위탁 사업비인지. 민간 위탁 사업비는 자본의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 문제, 지도 감독 문제,
그리고 감사,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2년 차에 걸쳐서 위탁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런 판단인데 여기에 대한 그 컨트롤 기능을 어디에선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기획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 제가 두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시면 내년 행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시면 되실 텐데 서울시처럼 네. 우리도 민간 위탁 관리 지침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만들겠습니다. 돈 의원이 지난 1년 전에 기획실 감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네.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보셨어요. 그 사실은 주관부서는, 네. 무조건 행정사무의 그 민간 위탁에 가는 조례도 자치행정과야 소관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적으로, 관리 위탁,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은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인데, 네. 저희들이 양과에 다 걸쳐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지침을, 서울시처럼 이렇게 네. 민간 위탁 관리 지침을 만들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는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네. 그냥 위탁이라고 위탁이죠. 하는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공공 위탁도 있는 거예요. 또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관리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관리 위탁. 네네. 또 우리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가는 조례는 또 민간 위탁이에요. 예. 또, 자, 뭐가 대행이고, 어떤 경우가 대행이고, 뭐가 용역이고, 관리 위탁이고, 예. 예. 뭐가 위탁이고, 위임이고, 민간 위탁이냐. 국민들도요,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혼선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 용어를 통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네. 중앙의 지방자치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 네. 또 조례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쉽게 누구든지 위탁과 민간 위탁과 관리 위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통일을 시켜달라. 정부 차원에서 이건 해서 서울시처럼 민간 위탁 관리 지침하고 중앙의 용어의 통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예. 지금 무주 같은 데가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 이런 민간 위탁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단이나 서울 같은 데는 얼마나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침을 마련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뭐 상권영화제 상권영화관, 예. 상권영화관 또 CCTV 관제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민간 위탁 동의를 안 받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별법에 우리 하수처리장처럼 예. 그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대행이잖아요.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개별법에 되어 있지 않은 한 다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무조건 다 관리 위탁을 받아야 된다. 관리 위탁은 시설만의 개념이에요. 재산만의 개념. 그러니까 관리 위탁은 오히려 관리 위탁이냐 사용 수익 허가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줄 것이냐 민간 위탁을 해줄 것이냐 그거부터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사용 수익 허가는 전적으로 경쟁 입찰을 위해서 최고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이고 민간 위탁은 이제 민간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거니까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교육도 좀 하고 관리 지침도 만들고 통일된 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역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관리 위탁이라고 이제 우기면서, 근데 조례나 이렇게 우리가 사무가 있으면 혼재된 거죠. 시설하고 관리하고 사무하고 혼재돼 있을 때는 네. 위탁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시설만 있을 때는 그냥 관리 위탁, 공공재인 경우에는 관리 위탁, 사적재는 사용 수익 허가,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죠? 그렇게 네. 가는 거잖아요. 이제 수익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수익을 내고자 예, 하면 예. 이제 단순히 관리 운영 차원이다. 시설의 수익 관리 운영 차원이다. 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업무, 그 기사 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목적이냐, 네. 사적인 목적이냐 이렇게 네.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릿 공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네. 그 어떤 계약도 계속 3개월 후에 재산정을 하기로 했지만 계속 요청을 해도 하지 않고 계속 3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폐가망신에서 무주를 떠나는 현상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 펠릿 공장을 계기로 제가 민간 위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무주군에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지침 마련인데, 우리 그 정인께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또 그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침 마련을 또 위탁 주는 건 아니죠. 용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하루빨리 지침을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업무에 그게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이거 2018 한눈에 보는 무주살림 이거 발행하신 거죠? 그것은 저도 본 아닌가요? 적이 있는데요.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아, 재무과에서 한 건가요? 결산 자료를 기초로 해서 결산을 중심으로. 예, 결산 예. 재무제표 결산 예. 이런 거에 여기 한눈에 정말 잘 만들었더라. 저는 본인 이걸 처음 봤어요. 예. 올해 처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5년간의 예산 흐름이 다 나와요. 예. 그래프로 다 나오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검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무주군의 총 세입 세출 집행률을 보면 70%예요. 그죠? 그렇죠. 2018년도 기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60%대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70%에서 달랑달랑한데 그 이전에 5년을 분석을 해보면 집행률이 72%, 71% 이러다가 지금 최하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2020년 예산 편성을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예산 편성하실 때 엄격하게 집행률을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 재정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은 항상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잖아요.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 비월이 이렇게 많냐, 몇백억씩 되냐. 그래서 이런 경우더라고요. 작년에 명시 2월한 것을 올해 집행하고, 올해 사업은 내년으로 2월에 집행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집행을 다 해라, 돈을 다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라는 거, 사업 계획에서부터. 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4천억 시대, 5천억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4천억 시대를 지나서 5천억 시대라고 하는데 2018년도 4,571억 원 세입
세출이 3,186억 원. 그럼 본의원은 이거 4천억 시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천억 시대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계속 매년 거의 60억 원씩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비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계속 악순환.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면 집행률에 그 목표치를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그 계상할 때부터 집행률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좀 그렇게 엄격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게 지금 60%로 내려가 버리면 이건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69.7%예요. 여기 나타난 걸로 보면. 예. 상반기 저희들이 이제 신속 집행은 2위를 했고요. 도에서 2위를 했고, 하반기 집행률이 좀 낮은데, 물론 목표치가 다 있습니다. 목표치가. 근데 그것은 계획일 뿐 항상 목표치를 달성 못하더라고요. 하연도 2위도 같이 가지지만 항상 그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집행률을 거의 바짝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내년부터 하위 20개 하위 2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요, 집행률이 낮은 하위 2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자체가 제로가 됩니다. 특별교부세 자체. 네네. 그 다음에 재정 페널티도 많게는 집행률에 따라서 수백억의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라도 필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예,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데 내년 본예산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그럼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산 편성 시간이 그렇게 막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냉철하게 꼭 쫀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따져볼 사실은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럼 부서에 예산 교육이나 이런 걸 좀 수시로 정기적으로 좀 예산 교육 각 부서에서 좀 책임질 수 있는 부서 책임제 그런 것들로 가야죠. 기획실은 일단 총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그 11월 5일 한겨레 신문에 난 거 보면 지자체 재정 집행률 매년 하락, 잉여 현금 5년 새 2배 급증. 지금 이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 4년간 지방 재정 집행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말하는 것 같아요. 2015년 86.1%의 집행률이, 2016년 85.8%, 2017년 85%, 2018년 84.2%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70%란 말이에요. 전국 평균에서 14%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은. 아직 집행할 시간이 한 40일 정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률을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그냥 막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국 평균 집행률에서 14% 멀어져 있다, 하락되어 있다, 이런 걸 그 심각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전반기에 신속 집행이라고 하다가 후반기 지금 계속 그 행안부에서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행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 무주군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각 부서의 예산 그 계상 시 사업 계획
좀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년 대비 과다 정액된 예산을 정액 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 그리고 신규 예산 타당성, 효율성 이렇게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천억 시대, 5천억 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 그렇게 해서 예산의 분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컨트롤 기능 충분히 그 기획실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정책 방향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꼽히고 있습니다. 무주의 경우 많은 나이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율이 40.7%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진안도 38.2%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놓인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도 소득 하위 20%의 노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부조 형태의 제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노인층에게는 보편적인 어떤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전북,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적 부양 기능을 고민할 때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다음 영상 또 보여주세요. 올해 서울과 대전, 광주에서 3차례 열린 전라북도 귀농 귀촌 상담 홍보전에 1000여 명이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가운데 30%가 넘는 360여 명은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북 지역 시군 가운데 무주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네, 두 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앞에 본 영상은 우리가 그게 전북 1위가 아닙니다. 전국 1위예요. 전국. 비경제 활동 인구 퍼센트가 40%를 넘어가는 그 지자체는 무주라고 전국 1위인데 이게 이제 진안하고 나오니까 전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국입니다. 누가 우리 무주 국민이 저 뉴스를 보고 무주가 너무 열악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지금 기농기촌에 지금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이 가장 기농기촌 하시는 분이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흡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저 앞에 영상을 극복하고 뒤에 영상의 그 기농기촌의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게 최근의 지표거든요. 그 기농기촌 인구가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부작용도 말씀하시지만 기농기촌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곧 고령화 지수에서 네. 좀 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기농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젊으니까 네. 무주를 젊게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연령대를 좀 젊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서 무주군이 저렇게 이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고령 인구가 많은데 우리 무주는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무주가 더 젊어지게. 네, 예. 지금 무주 인구 어제부로 24,260명입니다. 무주에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무주 사람이네, 무주 사람 아니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방송에서 40.7%라고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저도 놀랍게 받아들였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1위인지. 전북이 아니라 전국이에요. 그 전국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귀농하기 좋은 곳, 예.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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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예. 무주가 예, 최고 높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걸고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제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책무. 당연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공적 부양이라든지 노후 소득 보장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기초연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적 부양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노인 일자리가 지금 우리가 연초에 모집을 하잖아요. 예. 노인 일자리를 이제 그 일자리 그 전담 기관에서 이제 많이 사실 무주의 군에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면에서 이렇게 탈락자들이 이렇게 참 힘들어한다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가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탈락이 돼버리면 이제 그 생활 자체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노인 일자리를 우리 무주군의 노인 일자리를 해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럼 그거를 좀 더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노인 일자리로서 그 평가 점수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통계청의 이 지표를 가지고 있는 통계청 관계자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은퇴자들이 많다는 것은 귀농, 기촌이나 실버산업 등과 같은 것으로 특화할 수 있는 잠재력도 높다. 이 같은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발상을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통계청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귀농 기촌에서 본의원은 귀향을 포함해야 된다. 우리 무주군에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어렵게 사는 도시에 나가서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돌아오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행정에서 청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본의원이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담당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귀농기촌을 할 경우에는 귀농기촌자들은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일단 인식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교육, 주민 인식 개선 교육들을 좀 많이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귀농 귀촌의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우리 무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고요. 네.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네. 좀 보다 정교하게 귀농 귀촌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귀농 기촌 정책을 총체적으로 마을 사업들하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귀농 기촌 협의회만의 그들만의 정책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귀농 귀촌인들의 관심사가 가장 큰 관심사가 지원 정책이에요, 자치단체 지원 정책. 네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자연환경이거든, 자연환경.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네. 어떠하냐.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어떠하냐.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이 어떠하냐. 네.
네 번째는 작물 선택. 우리 저기 증인께서 사회조사 그 내용을 다 예. 검토를 그런데 하셨네요. 네. 예. 제가 그 균형기촌 그 박람회 네. 그 자료를 한번 우연한 기회에 네.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원 정책도 한번 다시 설계를 해보고 정교하게 한번 설계를 해보고 또 여론조사도 한번 균형기촌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을 뭐 우리가 지금 뭐 지원 정책이 많다 이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잘 펼쳐지고 있는지 그럼요. 총체적인 점검 하셔서 우리 무주로 기농기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하고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예. 총체적인 점검 해주시고 정책 준비도 해주시고 무주가 더 젊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누가 보내준 건데요. 이제 저게 여름에 전 사진 보내주세요.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신호등에 그늘막을 쳤다가 말아서 이제 겨울에 접어놓은 건데요. 다음 사진 확대된 사진 확대 좀 해봐 주세요.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여요? 아이고. 저렇게 이제 무슨 메시지를 겨울이 와서 이제 잠시 헤어지지만, 당신 곁을 지켜주러 또, 뭐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서울 중구예요, 보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여름에 쓰던 그늘막을 접어서 저런 메시지를 붙여서 행정에서 이제 저렇게 접어놨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한참 쳐다보고 이게 뭔가 하고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보니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행정에 대해서. 예. 다시 지켜주러, 여름에 다시 지켜주러 돌아오겠다고 이제 저렇게 메시지를 붙여서 서울 중구에서 이제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지만 저런 어떤 그 감동 행정, 든든한 행정, 주민들이 좀 신뢰가 가는 행정 그렇게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